대한민국 60년, 그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주도했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습니다. 1948년 그때 대한민국은 왜 이승만을 선택했을까요? 당시 그의 나이 74세. 조선 말에 태어나 근대화를 열망했고 일제 식민시대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내며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승만. 그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수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격동의 우리 현대사, 그 한가운데에 이승만이 있습니다. (1960년 4월) 부정선거 규탄으로 시작된 시위가 급기야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에겐 잊을 수 없는 날이 밝았다. 이날은 대통령으로서 집무한 마지막 날이다. 긴박했던 이날, 경무대 상황이 미국 외교문서에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I consider the situation in Seoul to be highly dangerous and explosive. This situation definitely requires a clear and justifying statement. Further equivocation and temporizing will be dangerous in the present situation. 주미대사 메카나기는 강경한 자세로 하야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Not only are valid interests for Korean people at stake, but fundamental interest for the Americans as well. We are concerned lest the government takes appropriate action. 그러나 대화는 90분간 계속됐다. 결국 메카나기는 간곡한 어조로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Okay, President, you're a true father of the Korean nation. You have been revered and respected as no other Korean in your lifetime. I considered you to be the George Washington of your country. 한국의 진정한 국부, 그것은 이승만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였다. 무거운 침묵 끝에 이승만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우리 국민들을 잘 알고 이해해왔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주미대사 메코나이의 말처럼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아버지로 불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젊은 시절은 한국의 민중들과 함께해온 너무도 특별한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종말과 식민지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우리의 현대사와 궤를 같이 해온 이승만.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서울 부암동의 우남관. 이승만의 귀중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 예, 한번 보실까요? 예, 아주 귀중한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여기 갓을 쓰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이분이 이 그룹의 우두머리 되는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고 그 옆에 이제 제일 끝에 제가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찍은 사진. 이승만은 1899년 근대화를 부르짖다 조선의 감옥에 투옥된다. 이승만 박사는 다른 많은 정치범들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말하자면 죄수로 취급돼 가지고 이 중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일반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사형수였다. 예, 바로 이곳이 수장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문서 수장고입니다. 아유, 대단히 저 예,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네. 예, 최초로 들어오시죠. 공개되는 우남관의 이승만 문서 수장고. 습도 온도 다 조절되나 예, 보시다시피 이 방은 사방에 강철로 지금 에워싸여져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목적으로 따로 준비한 방입니다. 이곳은 대통령 재임 시절 행해진 각종 외교 문서 등 기록물 15만여 쪽과 수백 장에 달하는 사진, 지필 원고와 편지들이 보관돼 있다. 그중 제일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어 성경입니다. 예. 이 영어 성경은 이렇게 작은 손에 지금 쥘 만큼 작은 성경인데 이게 여기에 이제 네. 설명이 설명이 있는데 to 승만리 그때는 승만리가 승만리예요. brother 이승만 또 이렇게 이승만이라고 또 해놓고 네. 청년 투사 이승만. 만민 공동회를 주도하며 고종 임금에게 반기를 든 대가로 그는 사형수가 되었다. 그리고 이때 이승만은 나무 형틀과 족쇄를 찬 채로 이 영어 성경책을 읽어 나갔다. 서양 선교사가 보내준 이 성경은 이승만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언제 끌려나가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성경을 접한 그는 기독교로 개종했다. 영어 공부는 사형소에서 일반 정치범으로 감형된 후에도 계속됐다. 이승만이 일생 중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것이 이때였다. 그의 영어 공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케 하는 자료 하나가 우남관에 보관돼 있다. 이건 어떤 자료입니까? 예, 이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이 청년 이승만, 그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 있을 때 심심풀이로 영한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원고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승만이 만들었던 영어 사전. 이것이 완성되었다면 국내 최초로 기록되었을 사전이다. 식민지 조선의 청년 이승만을 국제 무대로 이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영어 실력은 이때 이렇게 형성됐다. 각종 영어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영어책과 잡지를 읽으면서 거기 좋은 영어 표현이 있다든가 단어가 있으면 그걸 아주 한문 공부할 때 외듯이 다 외워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에서 영어의 박사, 최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영한 사전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1903년에 들어서자 이승만은 한성 감옥의 유명 인사가 돼 있었다. 동료 죄수는 물론 간수들까지 40여 명을 기독교로 개종시켰고 감옥에서 도서관을 만들어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며 많은 개화 인사를 길러내었다. 이승만이 품은 개화, 서구화에 대한 신념은 감옥에서 집필한 독립 정신에 잘 나타나 있다. 학문을 넓히며 교화를 힘쓰고 각자가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강해져서 하나씩 떼어 놓아도 다 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총 52편의 논설에서 이승만은
기독교 정신과 서양의 정치제도 그리고 미국의 역할에 주목했다. (1904년 8월) 예정이 없던 특사 조치로 이승만은 감옥에서 풀려난다. 5년 9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때는 러일 전쟁 발발 직후 일본이 대륙 침략의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본격적으로 조선 침략의 수순을 밟고 있던 때였다. 추록하자마자 이승만은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찍습니다. 부모와 가족을 남겨두고 미국행을 결심한 것이다.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춘 조선 근대화의 젊은 지도자 이승만에게 미국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어떤 자료입니까? 이게 이제 하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을 다니실 때 말하자면 기억에 남을 중요한 자료들을 사진과 더불어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샀던 책인데 그 속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한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과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하며 당대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해 나간다. 학사, MA, 석사, PhD, 박사 학위 세 가지를 다 5년 내에 다 받았어요. 5년 내에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 중에 5년 동안에 인류 대학에 가서 학사, 석사, 박사를 끊는 사람 물론 한 사람도 없고 미국 역사에도 미국 사람 중에도 제가 아는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재적 능력을 가진 미국 박사. 하지만 이승만의 명성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승만의 오래된 앨범 속에 간직돼 있는 미국 대통령 테오도르 루스벨트. 이승만은 1905년 그를 공식 면담함으로써 정치 지도자로서 미국 한인 사회의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다. 미국 독립의 역사의 현장이었던 필라델피아는 이승만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다. (1919년) 국내에서 일어난 3.1운동의 열기는 미국까지 번져 제1차 한인 자유대회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다.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조선의 독립을 외친 이 대회에서 이승만은 조선이 독립하면 기독교 국가 건설과 미국식 민주제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한다. 미국 각지에서 모여든 한인 대표와 유학생 등 150여 명이 참가한 이 대회는 2박 3일간 계속되었다. 그리고 미국 최초의 의회가 열렸던 이곳으로 발길을 돌린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역사적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그런데 이날 이승만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앉았던 의자에 앉는다. 독립 이후 어떤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논의하던 그때 그가 주목한 것은 대통령의 의자였다. 이승만이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의자에 앉았던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미국 한인 사회에 촉망받는 독립운동가. 하지만 이승만의 꿈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날 보여준 이승만의 모습 속에는 조지 워싱턴처럼 새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대에 미국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정치인이 된 이승만이 영국 귀국하기까지 주된 활동 무대였던 곳은 하와이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모여 살았던 이 하와이에는 이승만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이승만은 30여 년을 이곳 하와이에서 살았다. 이승만이 살았던 집 근처. 이것은 이승만이 심었다고 알려진 소나무다. 100년도 안 된 사이에 이승만의 소나무는 열대 야자수를 제치고 큰 키를 자랑하며 서 있다. We moved here in 2004 and 1920년대 이승만이 살았다는 집. 이승만의 집은 그동안 몇 차례 주인이 바뀌어 지금은 미국인이 살고 있다. and dry it too. So you grew up on the Big Island, huh? No, I'm still.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이승만의 계획. 이승만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이승만은 가장 먼저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한인 이민자들의 자녀를 모아 학교를 세우고 한글과 우리 역사, 세계사를 가르쳤다. 그는 수많은 제자를 배출해낸 교장 선생님이었다. And he said, Sukiya, my name is Suki. I said, pull white hair. You know, he always had short hair. And then now and then, if there's a white hair, he said, can you pull the white hair? And he had a habit of blowing whenever he sat down or anything, all the time. I think that somebody explained why he used to blow. So I don't know why. 홀홀 단신 하와이에 들어온 미국 박사 이승만. And when they sang that, suddenly all the chairs began to shake. Dr. Ruiz's chair was shaking. He was blowing on his hand, on his fingers. And we started to laugh, but it was, we were too scared to laugh. So I asked my mother. And he was so upset. He was angry at the boys for singing that song. And the reaction was, when he was tortured, you blow on your fingers. So she told us that. And when she told me that, I thought, oh my, he's really a hero. I thought differently of him. 하와이 한인들에게 이승만은 신비로운 존재였다. 근대화를 위해 고문을 받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는 투사 이승만. 그는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이승만에 대해 전해줄 이야기가 있다며 나선 이가 있다. 하와이 이민 2세대 로베르타 장이다. 그녀의 집에는 수백 개에 달하는 테이프들이 있다. 15년간 100여 명이 넘는 하와이 한인들이 이승만에 대해 증언한 내용을 녹화한 테이프들이다. 현재 증언자들 중 대부분이 이미 사망한 상태. 그들은 자신이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이승만을 이야기했다. All people over 70 years old. I started this in 1993. Pro and con, some still like him very much and some don't like him very much. Most people know what he was, 이승만을 직접 보고 겪었던 하와이 이민 1세대의 증언. 테이프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Henry, how did I know? I was a kid, I don't know much about him. But how did you know he tried to kill your father? Because when my father was working in a farm, somebody came behind and, with that pick, hit him on the back, so he was in a hospital. Then my older brother took his place and sell the flowers, had to sell it next day. Then another time somebody trying to hit him with something else, garden something. Then, so he was in a hospital 2 times. And you think Sung Man Rhee did it? The gang, one of his gang did it. I remember once he told me that if you want to be a good disciple of mine, follow me blind. But my answer was, Sensei, which means teacher, I'll follow you everywhere, but never with my eyes closed. 이민 초기 하와이 한인 사회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이승만이 있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증언자들은 그때 있었던 작은 일들까지 생생하게 기억한다. To my eyes, he had a beautiful home here, right here below us. We were neighbors, so I was always running in and out of his house. And he would call me 백순아, 백순아 이리 와, 나하고 놀자, really. 그리고 이들에게 이승만은 하와이 한인 사회의 분열과 대립의 상징이었다. Dr. Rhee was responsible for separating the churches, the church people. You want to be follower of Dr. Rhee, or you want to be follower of Americans? And that's a Methodist. That's where Methodism came in among the Koreans. The animosity in the Korean group community was pretty intense. And I don't know exactly what happened, but Dr. Rhee split from the Kukminhe and formed his own Dongjihe party. 로베르타 장이 모은 증언과 기록은 초기 이민 세대가 겪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다. 하와이 한인 사회는 이승만과 함께 시작된 이 상처를 한동안 간직하고 있었다. What comes to the conclusion about Dr. Well, I realized through my interviews and my research how really badly the community in Hawaii had transformed because of Sung Man Rhee, and so I still have this negative feelings about him. And when I interviewed so many people, over 100 people, I find more than half of them realized that he was a danger to the community. And the ones who have passed away particularly are very happy that I'm doing this. 뜻밖의 놀라운 얘기들입니다. 이 테이프의 내용에 따르면 과거 한인 사회가 두 파로 갈라져서 극도로 대립했고 테러까지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승만이 있었다고 증언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그때 하와이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Didn't know you could be in the picture. 메리 홍 할머니는 하와이 한인 이민 1세대 중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한 명이다. 한국 나이 100살이요. 명동 교회 땅에 났어요. 아, 유업원인 명동. 근데 3살에 부모 어머니하고 하와이에 왔어요. 메리 홍이 하와이에 건너온 것은 1912년. 일제 점령을 견딜 수 없었던 부친의 선택이었다. 하와이 이민이 시작된 것은 1902년.
102명이 처음 이민선 갤리코를 탄 뒤 3년 동안 이민길에 오른 이가 7,200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당 35센트 노동자로 일했다. 그러나 하와이 이민자들은 주권을 잃은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1907년 국민회를 결성해 열성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다. That are working, making $35 a month. You know, this is what the Koreans were making in those days. They were able to donate that money to help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And of course, forming the Gungminhe, they had to pay a $10 entrance fee. They had to pay $10 a year annual dues. 하와이 이민자들은 국민회에 세금처럼 의무금을 납부했다. 국민회는 당시 최대 인력과 최대 자금력을 갖춘 독립운동 조직이었다. (1913년) 그 하와이에 독립운동의 큰 뜻을 품은 두 남자가 들어온다. 이승만과 박용만. 두 사람은 한성 감옥 시절 옥중 동지로 만나 호형호재하던 막역한 관계였다. 박용만은 미국에 들어와 네브라스카 대학을 졸업하고 한인 군사 조직을 만들었던 독립운동가다. 박용만은 이곳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했다. 구한말군인과 하와이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국민군단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며 밤이면 군사훈련을 받았다. 기념일에는 시가행진으로 미국인들에게 그 위용을 자랑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길 거야. 바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요 언덕 여기 어디겠고, 요게 여기고. 하와이 가홀로이 지역이 바로 국민군단이 만든 병학교가 있던 곳이다. 국민회의 지원 아래 이들은 일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길러내는데 온 힘을 쏟고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과 박용만, 그 절친한 관계는 오래 가지 못했다. 이승만이 박용만의 국민군단의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 이승만은 그들의 무장투쟁 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당시 이승만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미국인같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교양인 지식인을 길러내는 것이었다. 이곳 하와이대 자료실에는 당시 이승만의 생각을 알려주는 기사가 남아있다. 1915년 6월 17일자 호놀루루 스타블레틴 신문에 기고한 이승만의 글. 여기에서 그는 스스로 반일이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반일적인 내용도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보편적인 인류애를 강조할 뿐이다. 이 지역 일본인 신문들은 내가 반일 감정을 일으킨다고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그 박용만과 그 이승만에게 개인적인 양망에서도 물론 그 충돌이 있긴 하긴 했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쟁취해야 하겠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대표하는 노선이 전혀 다른 겁니다. 결국 이승만은 하와이 한인 사회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민의 회장 선출과 자금 사용 내용의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측과 다툼과 논란이 불거졌다.
심지어 테러까지 자행될 정도로 사태는 심각했다. He was a Pagongman backer and surrounded by rebackers. And he wasn't a healthy situation to be in with tempers being what it is. So we had peace and quiet in Kalihi. 이렇게 시작된 분열과 대립은 수십 년간 계속됐으며 하와이 법원엔 이승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소송이 10건이나 벌어졌다. They had terrible meetings there, and terrible fights. And I remember Sigmund coming to my father's house and trying to persuade his taking over as president and the controlling factor in that particular organization, because he knew that at least they had some cohesion and they had steady funds coming in for his own purposes. So they had a big fight. They wouldn't have him as the president of Cookman Hearth because he was bringing in his whole unit in there, and they didn't want that control to go accordingly. So that's when they had a big fight there. They shot guns and every damn thing like that. 이 모든 분란은 이승만이 하와이 최대 조직 국민회를 장악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로써 모든 인력과 자금이 이승만에게 집중됐다. 1919년 하와이 이민자들이 국민회에 내는 의무금 증서에 이승만의 사인이 선명하다.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1918년 한인 사회에 충격을 준 재판이 열린다. 국민군단을 이끄는 박용만이 미국 법정에 서게 된다. 그는 하와이에 정박 중인 일본 군함 추르노를 폭파하려 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독립을 위해 군사훈련을 하던 국민군단은 결국 해체됐고 박용만은 하와이를 떠났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직후 교민신문이었던 신한민보는 이 사건의 배후인물로 이승만을 지목했다. 이승만이 일본 군함 추르노 폭파 계획을 비난하며 증인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신한민보는 이승만을 고발하는 동시에 이승만이 법정에서 국민군단을 비난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Korean society has been separated and fighting each Oh, other. yeah. He's the cause of it. He's the cause of the separation. They really were enemies, you know, at that time. Fist fights, that first generation. My parents would always invite him for dinner. He continuously worked for the betterment of Korea. As time goes on, we automatically, after meeting Sung Min Rhee several times at home, we automatically respected him and got to like him. 1924년 이승만은 그의 지지자들을 모아 국민회와는 또 다른 동지회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동지회는 총재에게 복종할 의무를 규약으로 삼고 있었고 이승만은 이 동지회의 종신 영원 총재였다.
동지회는 지금도 하와이에서 명맥을 유지하며 이승만을 최고의 정치가,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다. 2 hours project to be aired in weekend, 2 weekend. 전 세계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정치가며 외교가며 교육가며 또 종교가요. 이 박사의 그 생애를 다 본 사람들 보면은 과연 이런 사람이 다시 전 세계에서 특히 한국 서른 사람이 다시 나올까? 나는 의심스러워. 왜냐하면 그런 분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In my mind, the greatest Korean statesman we ever had. If it were not for Dr. Seungman Rhee, the Republic of Korea would not be standing today. That's my feeling. Like in the Bible, Dr. Rhee is just like Christ. He was crucified by people who did not understand. 하와이 한인 사회를 장악한 이승만은 그의 뜻을 펼치기 시작한다. (1919년에는) 워싱턴 구미위원부를 조직하며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상황을 알려나갔다.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이 사람들을 아주 사교와 외교를 갖다가 무지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나 그 지역에 아주 요직에 있는 중요 인물들을 갖다가 픽업해가지고 이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 사람들과 아주 친교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그 이승만을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갖다가 아주 진짜 아주 숭배할 정도로. 이승만은 1919년 대한민국 공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독립 이후에 상환한다는 조건이 붙은 공채. 당시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또한 이승만의 노력으로 미국 최신청이 태극마크가 들어간 우표를 공식 발행하기도 했다. 외교 활동가 이승만. 그의 화려한 이력은 이렇게 만들어져 갔다. 하와이 한인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승만은 독립운동의 조직과 자금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독립은 외교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한동안 하와이에 남아있던 상처는 바로 이런 이승만의 과도한 신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1940년대 접어들면서 한반도 전역에는 은밀하고도 빠르게 이승만이란 이름이 번져 나갑니다. 태평양 건너 이국 땅 미국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이승만. 전설처럼 들려오는 그의 소식에 민중들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독립기념관에는 1942년 있었던 이승만의 연설, 그 육성 원본이 보존돼 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미일 전쟁이 발발한 뒤 전쟁 상황을 알려주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뜻밖에도 이승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이다. 멀리 미국에서 전해져 오는 이승만의 연설은 전설처럼 한반도 민중을 사로잡았다. 내가 워싱턴에서 몇몇 동포와 미국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교섭하는 중임에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을 날이 가까워옵니다.
성인을 언난 대로 군비 군무를 당시 이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내용이 부풀려지고 첨가되기도 했다. 힘은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주 막연하게 저 하늘에 있는 구름같이 먼데 아주 알 수 없는 데인데 그 우리하고 아주 먼 데인데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려고는 우리를 지키는 누군가가 있다. 그런 걸 아주 그냥 아주 가냘픈 희망이지만 그런 게 있다. 이때 워싱턴에 머물고 있던 이승만의 공식 직함은 중국의 중경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 그는 임시정부에서 외교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 다른 동포를 시켜서 하지만 이 단파 라디오 방송으로 인하여 이승만의 신화가 탄생하고 있었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막연하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여기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사람이 미국에 가 있는데 우리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라고 하고 미국에서 방송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일반에게 이제 방송을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했다더라. 그 얘기가 아주 결정적으로 이승만 박사를 이제 대통령으로 알게 됐지. 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갔는데 이들에 따르면 임시정부가 중국이 아닌 미국에 있고 이승만이 대통령이라는 소문까지 퍼지기도 했다. 이승만 신화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고대하던 해방이 이루어졌고 이승만도 고국 땅을 밟았다. 10월 20일 서울 군정청 넓은 마당에서 승리에 빛나는 연합군과 때마침 30여 년 만에 돌아오신 이승만 박사를 환영하는 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 이승만의 귀국을 환영했다. 미 군정청과 모든 언론, 좌우익 지도자들까지 그의 귀국을 반겼다. 민족적 성전에 참여한 수만 시민들은 한국에 있지 않으면서 식민지 치하에서 친일 협력의 시비로부터 자유로웠고 뿐만 아니라 해방 직후에 격렬했던 좌우의 정치적 경쟁으로부터도 한 발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시에는 정치적 부채나 정치적 흠결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주로 이 박사로 불려졌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미국 박사 이 박사. 그것은 이승만에 대한 존경과 기대가 담긴 호칭이었다. 미국 박사라 함은 당시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리하여서 조선의 해방을 가져다 준 그 미국에서 박사까지 된, 그래서 그 박사가 갖고 있는 지식 통찰력이라면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던 조선 민족의 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한국 이래 이승만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열렬한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 귀 기울였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뉴스거리가 되었다. 가히 이승만 신드롬이라 불릴 만큼 그는 최고의 인기 정치인이었다. 45년 12월 중도파로 알려진 선구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당시 이승만에 대한 민중들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보여준다. 가장 양심적 지도자가 누구인가 묻는 질문에 이승만은 1위가 아니었다.
이승만은 조선을 대표하는 혁명가도 아니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으로 적합한가 하는 질문에는 단연 이승만이 손꼽혔다. 이승만의 학식과 외교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물네 살의 조선의 감옥에서 근대화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미국 유학 시절을 거쳐 정착한 하와이에서 분열과 대립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해방을 맞이한 그때 사람들은 이승만의 탁월한 학식과 경험을 주목하고 있었다. 최초의 미국 박사, 미국인처럼 영어를 잘하는 사람, 뛰어난 외교 활동가. 민중들에게 이승만은 특별했으며 이러한 이승만의 천재적인 능력과 경험에 대해서 미국은 물론 좌우익의 지도자들까지도 큰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 특별한 지도자였던 이승만의 해방 이후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일찍이 대통령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었던 이승만 앞에 새로운 역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진감내가 쉬지 아니하나니 37년 전을 남의 나라 영지에서 숨겨서 근거를 삼고 얼고 줄이며 원수를 대적하던 우리 독립군이 지금은 중국과 영미국의 당당한 연맹군으로 외적을 타파할 기회를 가졌으니 우리 군인의 의기와 용맹을 세계에 드러내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천추에 발표할 것이 이 기회에 있다 합니다.